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팔란티어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제목이 지금 바닥이다 라고 합니다. 바닥, 사자 라고 얘기를 하는 기사가 올라왔길래 팔란티어가 어떤지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선을 그었죠. 여기에 쭉 걷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이 바닥, 이 가격 부근에서 바닥을 이제 3번을 확인을 했어요. 몇 달 전부터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리겠다, 긴축 정책 시행하겠다 이러면서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지금 요 정도 라인에서 지금 10.5불 정도인 것 같은데 요 정도를 계속 지켜줬다라는 거는 앞으로 금리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3번 정도 지지를 했으면 요 정도 선에서는 아마 지지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주가가 바닥이다 한번 사보자라고 하는 이 글의 서머리를 한번 한번 볼게요. 그럼 보면 자 팔란티어의 그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익스펜딩 확장하고 있대요. 넷 달러 리텐션 레이트를 확장하고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팔란티어를 쓰는데 거기서 돈을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충 팔란티어의 넷 달러 리텐션 레이시 150% 정도 될 텐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작년에 100만 원을 썼는데 이번 해에는 팔란티어를 떠나지 않고 150만 원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넷 달러 리텐션 레이시 150%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팔란티어예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굉장히 그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크루셜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언제?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전시 상황에서 약간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이 아폴로라던가 고삼이라던가, 아폴로는 아니죠, 고삼이라던가 또 뭐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로잉 레비뉴가 쭉 올라가고 있다. 좋은 거죠. 그러면서 FCF, 프리 캐시 플로우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넷 인컴에 대한 그런 수익률, 프로피터빌리티도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재정적인 부분도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이 사람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는 예상을 한다. 이 스톡이 굉장히 롱텀으로 홀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거면 좀 롱텀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글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9일 날 이제 팔란티어의 어닝콜이 있습니다. 2022년도 1분기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예상을 하냐면요. 앞으로 갑자기 주가가 확 반등을 하거나 좀 크게 매시브 리커버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단기간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좀 비이성적이고 지금 뭐랄까요, 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보면요, 팔란티어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디지털 월드에서 굉장히 좀 그것과 관련 있는 회사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현재의 가격, 현재의 주가에서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기를 이제 권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주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아웃퍼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은 매수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거버먼트 관련해서 약간 좀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CDC죠. 질병관리청, 그 다음에 내셔널 인스티튜트 헬스, 보건청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약청도 있죠. FDA, 그 다음에 공군, 국방부, 재향군인회, 에너지부,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요거죠. 거버먼트 코호트 그로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자, 지금 요 검은색이 2017이에요. 2017. 그 다음에 여기 회색 보이시죠? 요게 이제 2018입니다. 근데 지금 연도가 가면 갈수록 2017년에 유입되었던 요 검은색 있죠? 요 회색 말고 검은색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줄어들질 않아요.
여기 2018년에 들어왔던 애들은 한 요 정도에서 약간 좀 주춤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서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회색 보이시죠? 요만큼 보이는 거. 요게 지금 2018년에 신규로 지금 팔란티어를 사용하는 유저예요. 거버먼트 섹터에. 그럼 2019년으로 갑니다. 얘가 나가질 않고요. 조금 더 늘어나요. 또 2020년으로 갑니다. 더 늘어나죠. 2021년도로 가면 더 늘어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팔란티어에 한번 들어왔던 회사들이 그 팔란티어를 떠나지 않고 그 회사를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 회색도 한번 그냥 대충 볼까요? 요 옅은 회색 있죠. 얘가 이제 2020년에 처음으로 팔란티어를 쓴 이제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회사가 2021년도에 또 떠나지를 않고 이 정도 매출을 계속 내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 펜 좀 바꿀게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팔란티어에 2017, 18년, 19년, 20년에 코호트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 스티키니스라고 있죠.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팔란티어에 들어온 회사가 팔란티어를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넷 달러 리턴션 레이트이 146%였다. 2021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들어왔던 회사 아니면 뭐 그 전에 들어왔던 회사가 이 팔란티어에 들어와서 그 전 해보다 매출을 돈을 더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이고, 요거는 제가 전에 갖고 왔던 거예요. 어떤 이제 다른 이제 저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지금 약간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트로이안 목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보실게요. 자, 지금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acquire예요. 두 번째가 expand고요. 세 번째가 scale입니다. 이게 지금 총 3단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고객들이 일단 팔란티어 제품을 쓰겠다고 걸어 들어온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acquire phase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회사에다가 팔란티어에다가 그 회사들의 밸류어블 데이터를 다 넘깁니다. 왜? 어쨌든 이 회사의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지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좋은 게 뭐냐면 팔란티어가 여기서 굉장히 그 보수를 조금만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계속 꼬시죠. 우리 거 써봐. 그 대신 니네 정보 주면 우리가 제대로 한번 분석해볼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익스펜드 페이지고요. 결과적으로 자료를 모두 넘겨주고 나서 이제 이 고객도 팔란티어에게 이제 모든 정보를 주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바로 팔란티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 지금 아까 방금 거버먼트 섹터 봤죠? 이번에는 커머셜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2017년에 들어왔던 이런 섹터는 약간 좀 이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나갈 때가 다 된 거겠죠. 그럼 그 이후에 들어온 걸 보겠습니다. 자, 2018년에 들어왔던 요 진한 회색 있죠. 요게 지금 어떻게 됐죠? 조금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늘어납니다. 그 다음 2019년대에 들어왔던 요걸 볼게요. 요걸 보시면 요만큼 들어왔죠. 지금 요만큼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요렇게 늘어났죠. 또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그 팔란티어 내에서 계속 매출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팔란티어 그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계속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거버먼트 섹터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섹터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요. 커머셜 사이드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19, 2020, 2021년도 방금 우리가 이 그림 봤죠. 그러면서 계속 지금 코호트 그 회사들 팔란티어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무려 여기는 이제 리텐션 레이트이 150%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얘네들이 고객 수가 얼마나 늘어났냐면요. 2020년도 대비 3배가 늘었어요. 3배가 늘었습니다. 아이고, 펜을 떨어뜨렸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프라이빗 섹터에서 팔란티어를 쓰고 있는 고객 수만 147개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2022년도에 성장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란티어에서 2021년도에 굉장히 그 탤런트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재능 있는 인재들을 87명이나 지금 영입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팔란티어의 수익을 더 올라가게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팔란티어에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2021년도에 팔란티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보면, 레비뉴가 1.54 빌리언이에요. 그 다음에, 2.13 빌리언의 캐시와 캐시 이퀴발런트,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0.32 빌리언이었고, 프리 캐시 플로우의 마진이 20.8%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그래프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의 이제 그래프인데 2018, 19, 20, 21년인데요. 지금 여태까지 여기까지 2020년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2021년에 거의 완전히 반전을 시키면서 그 프리 캐시 플로우의 마진이 20.8%까지 올랐다. 이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가 이제 높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기업은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현금이 남은 건데 이걸로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배당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양으로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 회사의 좋은 신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써있네. 잉여 현금 흐름은 뭐라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도 주고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뭐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요소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팔란티어의 또 다른 걸 볼게요. 레비뉴와 넷 인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2022년 이건 전망이에요. 2022, 2023, 2024년도 쭉 레비뉴는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넷 인컴도 쭉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1 아래잖아요. 그러면 넷 인컴이 1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라는 거. 어쨌든 하지만 뭐 돈은 계속 벌고 있으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요, 앞으로 지금 3년 동안 팔란티어가 지금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평균 36.01%로 지금 레비뉴가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넷 인컴 그로스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비뉴가 36%가 오르고 넷 인컴 그로스가 38%가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2020년도에 들어서는 지금 컨센서스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컴퍼니의 넷 인컴이 다운워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좀 부정적인 내용이죠. 넷 인컴이 0.54에서 0.46으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약간 여기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이 회사의 매출, 그 다음에 넷 인컴은 여전히 29.8%와 213%가 오른 수준일 것이다. 작년 동기 대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지금 넷 인컴이 213% 올랐다는 건 진짜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팔란티어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매시브 딜루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팔란티어의 단점은 주식 보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기 직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주가 희석이 많이 되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월 9일 날 발표하는 이 어닝콜에서 이 그 주식 보상 제도에 대한 게 비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시킹 알파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어떤 분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주식 주가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글을 가지고 올 때요,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쓴 글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글쓴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좀 편향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그 기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쓴 글을 굉장히 좀 선호한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주식 보상 제도가 마침 나온 김에 요 글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3월 16일 날 나왔던 글입니다. 자, 팔란티어가 그럼 주식 보상 제도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한 단락을 좀 떼왔어요. 자, 보시면, 자, 2021년도에 팔란티어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레비뉴가 1.54 빌리언 달러예요. 라고 이제 매출이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2020년 비교했을 때 41.1%가 오른 매출 금액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퍼레이팅 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뭐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210.3 밀리언 달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0년
4분기에 210이었고 2021년도 4분기가 58.9 밀리언 달러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줄었죠. 이게 굉장히 좀 이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EPS가 0.06에서 0.02로 떨어졌다. 원래는 운영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회사의 실적이 좀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EPS가 떨어지더라. 근데 왜 그런 거 했더니 굉장히 거대한 share based compensation, 이 지금 주식 보상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EPS가 올라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주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니까 2020년도에는 979밀리언에 해당하는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늘어나서 지금 2021년도에는 1.923 빌리언에 해당하는 그 주식 수로 많이 늘어났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식 보상 제도가 그 팔란티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뭐 그게 한몫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주식 보상 제도가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은 아니네요. 4월 22일 날 파이프 샌들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프라이스 타겟 좀 올릴게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프라이스 타겟 올리는데 지금 그 팔란티어 보니까 미국 정부 거버먼트 섹터 쪽에서 약간 사업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게 좀 늘어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이제 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지금 그 파이프 샌들러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15에서 고작 16달러로 올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내린 것보다는 낫죠. 그러면서 매수 등급은 오버웨이트를 줬다. 그러니까 매수 사세요라는 이제 등급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인 웨스턴 트위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뭐 정부 섹터 말고도 다른 섹터에서의 성장을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 파이프 샌들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주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주가가 거의 전체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공모가 대비까지 왔어요. 지금 거의 2020년도까지 왔죠. 얘네들이 처음에 IPO에서 딱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지금 제가 아침에 3%를 항상 듣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런 시장이 특히 이제 성장주, 기술주들이 지금 앞으로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75bp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적응을 해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고 이거에 적응을 한다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지지했던 이 10.49달러, 그러니까 뭐 10달러 언저리겠죠. 요 정도를 저는 지켜주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매수를 한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하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퀀티스나우에서 가져온 목표 주가를 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자, 이걸 봐야겠죠. 이게 이전 타겟이고 이게 현재 지금 프라이스 타겟인데, 자, 지금 보면 RBC 캐피탈은 12달러, 그다음에 이거 제가 모르는 회사예요. 이거 20달러, 그다음에 파이프 샌들러가 15, 모건 스탠리가 16, 그다음에 시티그룹이 10. 여기는 그냥 셀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도이치뱅크에서 15,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25.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뭐 시티그룹 빼고 나머지 모든 이제 투자 이제 자문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저는 이게 지금 팔란티어가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데요. 한 마이너스 40% 되는데 지금 조금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늘 요 글을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팔란티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조금 생각의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